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전압이랑 전력 소비량 관계, 이거 진짜 흥미로운 질문이 담긴 자료가 있어서요. 같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뭐냐면 200V, 500W짜리 전열기, 이걸 우리나라 표준 전압이죠. 220V에 연결하면 전력을 얼마나 먹을까 이거거든요. 네, 아주 흔히 궁금해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자료 보니까 답이 605W래요. 잠깐 605W요? 전압은 한 10% 높아진 거잖아요. 200에서 220이면. 네, 그렇죠. 10%죠. 근데 소비 전력은 500에서 605면 이게 20%가 넘게 증가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100W 넘게 늘었습니까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전압 오른 만큼 비슷하게 오를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훨씬 크게 늘어나는 걸까요? 이게 좀 이상하단 말이죠. 네, 그게 바로 오늘 얘기해볼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미스터리, 이 배경에 숨어있는 전기 원리를 좀 쉽고 명확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냥 단말 아는 게 아니라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파악해보는 거죠. 네, 아주 좋은 접근입니다.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럼 준비되셨으면 지금부터 같이 한번 파고 들어가 보시죠. 우선 문제 상황부터 좀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아요. 200V, 500W, 전열기에 이렇게 딱 적혀 있는데 이 표시가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건가요? 네, 그게 이제 아주 중요한 시작점인데요. 그 표시는 이 전열기의 정격 사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전격 사양. 네. 그러니까 제조사가 이 전열기를 만들 때요. 이 제품은 200V 전압에 연결했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내면서 딱 500W의 전력을 소비하도록 설계했습니다. 하는 일종의 약속 같은 거예요. 보증이죠. 아하. 네, 이 조건에서 제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돌아간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0V라는 환경에 딱 맞춰서 500W 성능을 내도록 최적화된 제품이다. 이런 거군요. 설계 기준점.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이 기기가 안정적으로 또 제 성능을 내면서 작동하도록 설계된 기준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200V 맞춤 전열기를 실제로는 우리나라 가정용 표준 전압인 220V에 연결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현실은 그렇죠. 네. 그럼 설계 기준보다 전압이 10% 높아지는 건데 아까 말했듯이 결과는 단순 10% 증가가 아니라 605W.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했어요. 도대체 어떤 원리가 있길래 이럴까요? 여기서 이제 전기공학의 아주 기본적인 공식 하나가 등장합니다.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공식이요? 네, 바로 전력, P, 그리고 전압, V, 또 저항, R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인데요. P는 V제곱 R입니다. P는 R분의 V제곱. 네. 뭐 전력을 구하는 공식이 몇 개 더 있긴 한데 특히 이렇게 전압이 변할 때 전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려면 이 공식이 제일 직접적이고 유용해요. 알겠습니다. P는 V제곱 R. 근데 이 공식이 어떻게 605W라는 결과랑 이어지는 거죠? 아직은 좀...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가정이 하나 필요해요. 뭐냐면 전열기나 아니면 옛날 백열전구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들은 가해지는 전압이 좀 변하더라도 그 기기 자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전기 저항 R 값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항 R이 변하지 않는다. 그게 중요한 거군요. 네, 그 가정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전열선 같은 건 거기에 걸리는 전압이 뭐 200V든 220V든 전기가 흐르는 걸 방해하는 그 정도 자체는 거의 그대로 유지된다. 뭐 이런 말씀이시죠? 네, 물론 아주 엄밀히 따지면요. 그 재료의 온도가 변하면 저항값도 미세하게 변하긴 합니다. 이 부분은 뭐 나중에 잠깐 다시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요. 네. 하지만 보통 이런 종류의 문제를 풀 때는 계산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저항 R은 일정한 상수, 즉 변하지 않는 값으로 간주하고 풀어요. 이게 계산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되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R이 일정하다,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P 이꼴 V 제곱 R, 공식에서 분모에 있는 R은 그냥 고정된 숫자네요. 그렇죠. 상수 취급하는 거죠. 그럼 이제 남는 건 분자에 있는 V, 전압인데 잠깐만요. 공식이 P 이꼴 V 제곱 R이면 R이 그대로일 때 V가 커지면 V의 제곱은 훨씬 더 많이 커지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핵심을 정확히 보셨어요. 네, 전력 P는 전압 V에 그냥 비례하는 게 아니고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제곱? 네, 전압이 예를 들어 2배가 되면 전력은 그냥 2배가 아니라 4배가 되고요. 전압이 3배가 되면 전력은 9배가 되는 식이죠. 전압이 겨우 10% 증가했을 뿐인데 전력이 훨씬 더 크게 막 20% 넘게 증가했던 거군요. 이게 단순 비례가 아니었네요.
어쩐지 좀 이상하다 했어요. 네, 많은 분들이 처음엔 좀 그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그냥 전압 올라간 비율만큼 전력도 비슷하게 오르겠거니 이렇게 예상하기 쉽죠. 네네. 하지만 P는 V제곱 R 이 공식을 딱 보면 왜 제곱 관계인지 명확해지잖아요. 이 블로그 자료에서도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 있는 거고요. 이 제곱 효과 때문에 전압의 작은 변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전력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진짜로 어떻게 605W가 나왔는지 그 자료에 나온 계산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죠. 이제 원리를 알았으니까 계산은 좀 더 명확하게 보일 것 같아요. 네, 한번 해보시죠. 원래 전격 전압 200V, 실제 사용 전압 220V. 자, 그럼 전압이 몇 배 증가한 건가요? 네, 이건 뭐 간단한 나눗셈이죠. 실제 사용 전압인 220V를 원래 전격 전압인 200V로 나누면 됩니다. 220 나누기 200 하면 1.1이죠. 1.1. 네. 즉 전압이 기존 전격 전압보다 1.1배 증가한 겁니다. 퍼센트로 치면 딱 10% 증가한 거고요. 전압 1.1배 증가. 오케이. 그리고 방금 확인한 핵심 원리. 저항 R은 일정하고 전력 P는 전압 V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거였죠? 맞습니다. 그럼 전압이 1.1배 증가했을 때 전력 P는 얼마나 증가하게 될까요? 여기서 이제 아까 강조했던 제곱 관계를 써야 하는 거죠. 전압 증가율인 1.1을 그냥 곱하는 게 아니고요. 1.1의 제곱만큼 전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1.1의 제곱. 네, 계산해보면 1.1의 제곱은 1.1 곱하기 1.1이니까 1.21이 되죠. 1.21배요.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전력은 1.21배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와, 1.21배. 전압은 1.1배인데 전력은 1.21배. 확실히 제곱 효과가 눈에 보이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네요. 이 전열기의 원래 전격 전력이 500W였으니까 여기에 방금 계산한 전력 증가율 1.12를 곱해주면 최종적으로 220V에서 소비되는 전력이 나오겠군요. 정확합니다. 원래 전격 전력 500W에다가 전력 증가율 1.12를 곱하면 됩니다. 500W 곱하기 1.1이라면 딱 605W가 나오죠. 605W. 네, 이것이 바로 200V, 500W 전격 전열기를 220V 전원에 연결했을 때 실제로 소비하게 되는 전력입니다. 그 블로그 자료에서 나온 정답이랑 정확히 일치하죠. 와, 이렇게 딱딱 단계를 밟아오니까 명확하게 이해가 되네요. 결국 P는 V제곱 R의 공식이랑 R은 일정하다는 가정, 그리고 제곱 관계. 이것만 기억하면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제곱 관계를 놓쳤다면 그냥 1.1배만 곱해서 550W 정도로 착각하기 딱 좋았겠어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문제가 전기 관련 자격증 시험 같은 데서도 자주 나오는 유형인데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전압하고 전력 사이의 관계를 그냥 대충 아는 게 아니라 그 관계의 본질, 즉 제곱 비례라는 걸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이건 확인하기에 아주 좋은 문제거든요. 그냥 공식만 외우는 것보다는 왜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지 그 물리적인 의미를 좀 곱씹어 보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럼 이 605W라는 계산 결과 이게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그냥 전력이 500W에서 605W로 늘어나네 하고 끝낼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실제 우리 생활에서 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또 어떤 점들을 좀 고려해야 할까요? 단순히 전기요금 좀 더 나오는 거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이 계산 결과는요, 우리 실생활하고 밀접한 여러 가지 중요한 점들을 알려줍니다. 전격 전압보다 높은 전압에서 기기를 쓰는 게 그냥 계산상 숫자만 바뀌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어떤 문제들일까요? 첫째는 가장 직접적으로 와닿는 거죠. 에너지 소비 증가, 그리고 그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 증가입니다. 605W면 500W보다 거의 21%나 많은 전력이잖아요. 21%요? 꽤 크네요. 네, 만약에 이 전열기를 매일 꾸준히 쓴다고 하면 이 21% 차이는 쌓이고 쌓여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전기요금 차이를 만들 거예요.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둘째로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하고 좀 심각하게 봐야 할 문제인데 바로 기기 자체에 가해지는 부담입니다. 기기 자체 부담이요? 네, 설계된 것보다 더 많은 전력을 소비한다는 건 결국 기기 내부에서 더 많은 에너지가 흐르고 또 그게 열로 변환된다는 의미거든요. 특히 전열기 같은 경우는 이게 바로 설계된 온도 이상으로 과열될 수 있다, 이걸 뜻하는 거죠. 과열 문제군요. 원래 500W만큼 열 내면서 안전하게 돌아가도록 부품이나 구조가 다 설계됐을 텐데 605W에 해당하는 열을 억지로 내게 되니까 당연히 무리가 가겠네요. 그렇죠.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과열되면? 혈선 자체는 물론이고 기기 안에 있는 다른 전자 부품들, 전선, 피복, 심지어 플라스틱으로 된 겉부분 같은 것들이 견딜 수 있는 온도를 넘어서면 성능이 떨어지거나 아예 영구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아, 네, 이게 결국 잦은 고장으로 이어지거나 제품의 전체 수명을 확 단축시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면요, 최악의 경우엔 화재 위험까지 있습니다. 화재요? 네, 특히 전열기처럼 원래부터 고온을 발생하는 기기는 과열되면 주변에 있는 커튼이나 카펫, 가구 같은 거 있잖아요. 불 붙기 쉬운 거, 거기에 불을 옮겨 붙일 수가 있어요. 상상만 해도 좀 아찔하죠. 어휴, 정말 위험하네요. 네, 우리가 보통 보는 무슨 안전인증이다, 기준이다 하는 것들이 다 이런 위험을 막기 위해서 정격 전압, 정격 소비 전력을 기준으로 설정되는 거거든요. 근데 정격 전압을 안 지키는 건 이런 안전 기준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가 될 수 있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특히 요즘 해외 직구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 전압 규격, 예를 들어 110V짜리 제품을 사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단순히 돼지코 같은 변한 플러그만 딱 끼워서 220V에 바로 연결하면 절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아주 위험한 행동이죠. 기기가 망가지는 걸 넘어서 진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니. 네, 전압이 다른 기기를 그냥 변한 플러그만 써서 사용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반드시 그 기기의 정격 전압에 맞게 전압을 낮춰주거나 혹은 높여주는 변압기, 흔히 트랜스라고 부르는 걸 사용해야 합니다. 아, 변압기요. 네. 네, 물론 그 변압기 자체도 그 기기가 쓰는 소비 전력 용량에 맞는 걸로 골라야 하고요. 전자제품을 쓸 때는 항상 그 제품에 표시된 정격 전압, 정격 소비 전력을 확인하고 내가 사용하는 환경의 전압이랑 맞는지 이걸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이 정말 필수적입니다. 네. 특히 헤어드라이어라든지 전기다리미, 전기 히터처럼 열을 많이 내고 전력 소모가 원래 큰 제품들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요. 효율성, 제품 수명,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을 위해서죠. 네, 오늘 200V, 500W 전격의 전열기를 220V에 연결했을 때 소비 전력이 왜 생각보다 훨씬 큰 605W로 증가하는지 그 이유를 P는 V제곱 R 공식을 통해서 자세히 풀어봤습니다. 네, 핵심은 저항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전력 P는 전압 V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 점이었죠? 맞습니다. 제곱 관계. 이 제곱 관계 때문에 전압의 작은 변화가 생각보다 훨씬 큰 전력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 그리고 이게 단순히 전기 요금 문제를 넘어서 기기의 수명과 안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내용이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가전제품의 그 정격 전압 표시가 왜 중요한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러게요. 그냥 일단 작동은 되네?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기에는 계속 무리가 가고 있을 수 있고 이게 장기적으로는 효율이 떨어지거나 예상치 못한 고장, 심각하면 진짜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이걸 반드시 좀 유념해야 합니다. 네. 제품 설명서 꼼꼼히 확인하고 거기 적힌 사양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또 안전한 방법이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걸음만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어떤 걸까요? 저희가 오늘 계산할 때는 전열기의 저항 R이 일정하다고 딱 가정했잖아요. 네, 그랬죠. 계산을 단순화하기 위해서요. 네. 그런데 현실에서는 약간 다를 수도 있다고 아까 잠깐 언급하셨죠. 그 금속으로 된 전열선은 보통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값이 미세하게나마 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굉장히 예리하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맞습니다. 대부분의 금속 도체는 온도가 상승하면 그 내부 원자들의 진동이 막 활발해져서요. 전자의 흐름을 더 많이 방해하게 돼요. 아. 즉, 저항값이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걸 이제 저항의 온도 계수가 양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렇다면요. 200V일 때보다 220V일 때 당연히 전열선이 더 뜨거워질 거 아니에요. 근데 더 많은 전력을 소비하니까요. 그렇죠. 그럼 실제로는 저항 R값도 원래보다 약간 더 커지지 않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P는 V제곱발 R 공식에서 분모인 R이 커지는 셈이니까 실제 소비 전력 P는 우리가 계산한 605W와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좀 달라질까요? 아주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만약 온도가 올라가서 저항 R이 실제로 증가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P는 V제곱발 R의 공식에서 분모가 커지는 효과가 있겠죠. 네. 그러면 전체 P값, 즉 실제 소비 전력은 우리가 계산했던 605W보다는 약간 작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항이 증가하는 것이 전력 증가를 살짝 억제하는 뭐 그런 효과를 내는 거죠. 아하. 물론 그 변화량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될지는 그 전열선의 재질, 그러니까 온도 계수가 얼마냐, 또 실제 온도 상승폭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뭐 간단히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실제 현상에서는 이렇게 저희가 가정한 이론적인 계산 모델하고 약간의 차이가 또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점까지 고려하면 훨씬 더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겠네요. 완벽하게 딱 605W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 그렇죠. 현실은 조금 더 복잡할 수 있죠. 여러분도 한번 주변에 있는 전기기기들 보면서 만약 저항이 변한다면 어떨까 하고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